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옹원고등학교 사회문화 3학년 사회문화 담당 교사 박병준입니다. 일단 이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이렇게밖에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다는 점 참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종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문화 5가지 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강의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사회현상,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차이점,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 제목 이름 자체가 사회점 문화잖아요, 그죠? 사회점 문화인데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연현상이라는 것과 대비를 지어서 설명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첫 번째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예요. 두 번째는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아시는 노래 가사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리보이 친구가 만든 노래 가사인데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음, 그렇죠. 첫 번째 것은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팩트예요. 팩트. 그죠?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온도의 차이인 거죠. 평균 기온이 여름은 몇 도고 겨울은 몇 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덥고 춥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팩트잖아요. 하지만 여름엔 덥게 겨울에는 춥게라는 것은 그죠? 내가 옷차림을 이렇게 입겠다라는 가사 내용이었잖아요. 그 노래 가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옷을 여름에는 덥게 입고 겨울에는 춥게 입는다 이런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팩트라기보다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차이점을 조금 분석을 하자면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하셔야 돼요. 자연현상은 몰 가치적 현상이다. 즉 가치가 중립되어 있다.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없을 몰자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는 형태의 현상이다.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다. 함축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개입 끼어든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밑으로 쭈르륵 내려갑니다. 자연현상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의 법칙만 띌 수가 있고요. 보편적이죠. 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을 물론 띠기도 하지만 특수성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자연현상에만 보편성이 지니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사회문화 현상에도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덥게 있고 겨울에는 춥게 있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죠. 사실. 그죠? 여름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긴팔을 입죠. 제가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연현상처럼 보편적으로 뭐 완전 100%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 수영대회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겨울인데 덥게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택과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더불어서 특수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쭉쭉 내려가 봅니다.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가 자연현상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필연적이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뜻이고요. 확실성, 100%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회문화현상, 개연성,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확률성의 원리는
그죠? 0에서 100% 사이의 어떠한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100%라는 게 없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왜?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특수적인 현상도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계속 밑으로 봅시다.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어떤 공통점을 물어보는 수능 선지가 자주 나오는데 이걸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 가능. 다시 뭐라고요?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고요. 음, 자연현상도 그렇고요. 사회문화 현상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료 수집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 가능이라는 표현은 좀 잘 익혀두시길 바라고 약 2강 내지 3강쯤에서 2강이겠습니다. 2강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죠. 바로 두 번째 갑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네, 항상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면 가장 식상한 어떤 그 비유가 이거예요.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죠.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숲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좀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멀리에서 조금 크게 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죠?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하나에 막 얽매여 있을 때 막 약간 현자 같은 목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숲을 좀 봐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거시적 관점. 반대로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건 미시적 관점. 왜 그렇게 숲을 보면서 저기 떨고 있는 개개인은 안 보이느냐, 그죠? 그러면서 나무를 보세요. 좀 더 약간 민감하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죠. 크게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거시적 관점이 첫 번째 이론은 어떤 이론이느냐?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인데 이동할 수가 있나? 네, 이동할 수가 있네요. 기능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유기체설에 어, 시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 내에 있는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하나의 어떤 몸뚱아리라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개인은 신체 기관에 해당하는 세포에 해당하는 뭐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사회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가치, 합의, 조화, 균형 이런 키워드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갈등, 불균형은 일시적인 문제이고 병리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기체, 즉 몸뚱아리 중에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렸다. 우린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몸져 눕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능론 입장에서는 갈등과 불균형이 일시적인 문제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균형과 갈등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어떤 말이냐면요. 갈등과 불균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갈등과 불균형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네. 불균형과 갈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예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시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가끔씩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 두 번째 숲을 보라 거시적 관점은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네, 갈등론 입장인데요. 갈등 이론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균 등 배분. 그죠? 하나하나 이 문장 하나를 씹고 뜯고 맛보세요. 자, 사회적, 그죠? 사회에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뭐 권력,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가치들이 어떻다? 희소하다고요. 모두가 돈 많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권력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만 부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권력을 정책을 통해서 권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막 원하는 대로 배분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만 배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균등한 배분이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지배계층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사회적 희소 가치를 못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모순적인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지배계층은 이때다 싶어서 피지배계층을 착취한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갈등 현상 자체를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필요하고 사회 모순이 없어지고 착취가 사라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이랑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이거죠. 갈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양쪽 다 갈등이 존재한다라고는 봤습니다만 기능론에서는 갈등 현상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바라봤다면 갈등론에서는 필연적인 문제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좀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무를 보라. 미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은 양쪽 모두가 거시적 관점의 어떤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것과 대비해서 미시적 관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쉬워요. 말 그대로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나 기호 같은 것들의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주관적 상황 정의나 해석이 그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밑에다가 밥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저가 이제 우리 학교 그 지리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랑 이렇게 있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의미는 뭐겠어요? 진짜 내가 배고프니까 뭐 밥 사달라는 뜻이겠죠. 그죠? 나 배고프니까 거가대교 가서 짬뽕 하는 걸 원샷 하자 이거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방금 전에 한 것과 다르게 엄청 중저음 보이스 이렇게 막 동굴 보이스 해가지고 밥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난 네가 마음에 든다라는 어떤 상황정이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방금 전 그 두 가지 상황은 똑같은 말인데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기술 선생님, 뭐 지리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막 밥 같이 먹자 하는 거겠어요. 좋아하긴 좋긴 한데 아 이상한 흑심을 품고 막 밥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같이 나랑 좀 먹자 이거고 방금 전에 두 번째 말했던 것은 추가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난 네가 마음에 들어요라는 상황 정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런 어떤 언어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관적인 상황 정의 해석 등을 좀 중시한다라는 점을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 이론 어디 갔죠? 네, 각 이론이 어떻게 서로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NG가 나네요. 자, 기능론이 갈등론에게 비판을 하는 점을 보면은 합의 및 통합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갈등론은 항상 뭔가 갈등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가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합의나 통합 같은 것들을 왜 중시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론이 기능론에게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냐면은 반대로 너는 너무 인생을 장밋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랑 모순, 착취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론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균형, 조화 같은 것들은 같은 어떤 이야기로는 이런 그 급격한 사회 변동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기능론 갈등론을 싸그리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기능론 갈등론은 공통적으로 어떤 관점이라고요? 그쵸.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비판을 하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간과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싸잡아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비판할 수도 있겠죠.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수업하는 거 보고 싶어, 수업하면서 직접 이렇게 보고 싶고 한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그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교가 지금 제한되고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을 강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수업을 하고 싶어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코로나로 인해서 너네가 수업을 애들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너네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지 않느냐. 온라인 수업해도 되고 저처럼 지금 영상을 촬영해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 써도 되고 이렇게 줌 같은 걸 통해서 화상 수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을 간과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기능론, 갈등론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비판점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맞춰봤는데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그 구글 클래스룸 등을 통하셔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제 언제든지 질문은 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